안녕하세요. 주거북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크게 세 가지 연금이 있죠. 오늘 메인 콘텐츠는 우리들의 짱짱한 노후를 위한 퇴직연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 좀 젊으신 분들은 아니 노후를 벌써부터 대비해야 하나 하실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회사에 입사하자마자 은퇴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위해 빠르게 핵심만 전달드리겠습니다. 현재 퇴직급여 제도에는 일반 퇴직금, DB형 퇴직연금, DC형 퇴직연금 총 3가지가 있습니다. DB형과 일반 퇴직금의 경우 사실 근로자가 신경 쓸 게 거의 없지만 DC형의 경우 반드시 관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애초에 본인이 어떤 퇴직연금 형태인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오늘은 나의 퇴직연금 형태를 확인하는 방법과 각 퇴직연금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본인의 퇴직연금 형태를 알아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시거나 통합연금 포털에 로그인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럼 DB형과 DC형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DB형은 사실상 일반 퇴직금과 동일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DB형은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외부 기관인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맡김으로써 그 기업이 망해도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DB형 퇴직급여 산정 방식은 퇴사 직전 3개월 평균임금 곱하기 근속연수입니다. 이 3개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들은 기본급, 연장 야간 휴일 근무수당, 그리고 연차수당,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흔히 성과급이라고 하죠. 기업이 근로자에게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항목이 아닌 부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 DC형은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퇴직급여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같은 날 입사해서 같은 날 나가는 동기끼리도 어떻게 퇴직연금을 운용했냐에 따라 퇴직급여가 다른 것이죠. 기업은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 DC형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해 주는데요. 참고로 연간 임금 총액이란 앞서 DB형 때 살펴보았듯이 기본급과 정기상여금 그리고 각종 수당들을 모두 합친 금액입니다. 근로자는 이 적립금을 활용하여 원금 보장 상품에 투자하든 채권형 혹은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든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즉 DC형은 기업에서 적립해 준 돈과 그 돈을 운용하여 얻은 손익을 합친 것이 최종 퇴직급여입니다. 그럼 DB형과 DC형 중에 어떤 것이 더 좋으냐? 사실 정답이 없죠. 다니고 계신 기업의 임금 상승률과 근로자 개인의 DC형 운용 성과에 따라 성패가 갈릴 것입니다. 임금 상승률이 높은 기업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DB형이 더 유리하겠죠. 그리고 DB형은 사실 근로자가 신경 쓸 게 없습니다. 반면 DC형은 근로자가 직접 운용을 해서 얻는 운용 수익이 퇴직급여의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DB형처럼 아예 방치할 수는 없겠죠. DC형이 DB형보다 나으려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DC형 운용 수익률이 임금 상승률보다 높아야 합니다. 참고로 금감원에서 매년 발표하는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DC형 퇴직연금의 10년 장기연 평균 수익률은 2.73%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DC형 퇴직연금 운용자들이 대부분 원리금 보장 상품, 즉 은행 예금 등에 80%에 가까운 돈을 넣어두었기 때문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DC형 근로자가 제대로 관리하고자 마음 먹고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주면 훨씬 높은 장기연 평균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저는 원래 퇴직연금이 DB형이었는데 DC형으로 갈아탄 케이스입니다. 인사팀 직원분께서 말씀하시길 퇴직연금 형태를 변경한 최초의 직원이라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최소한 회사 임금 상승률보단 DC형 운용 수익률이 더 잘 나오겠다 확신해서 바꿨습니다. 이미 성숙기에 접어든 산업에 종사하고 있고 임금 상승률이 좀 낮긴 하거든요. 다만 다른 분들께는 현재 DB형인데 임금 상승률만 보고 무작정 DC형으로 바꾸는 거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최소한 직접 주식이든 펀드든 오랜 기간 운용해본 경험이 있고 단타나 단기 스윙보다 장기 투자 성향이 짙은 분들께만 추천드립니다. 이게 다른 것도 아니라 내 노후를 책임지는 돈인데 잘 모르면서 장밋빛 미래만 생각했다간 금융시장 변동성에 크게 얻어맞습니다. 저도 입사하고 1년 가까이 제 성향과 포트폴리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나서 DC형 전환을 결정했습니다.
네, 이제 DC형 퇴직연금의 포트폴리오 운용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저는 지금은 나스닥 100 펀드와 TDF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습니다. 아직 제가 20대 후반으로 젊다 보니까 주식 비중을 거의 90% 이상 잡은 셈인데요. 아무래도 추가로 돈을 넣을 수 있는 날이 많다 보니 이렇게 공격적으로 운용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께선 저같이 변동성 심한 상품들에 몰빵하는 것보다 채권형 펀드도 적절히 섞어서 안정적으로 운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통계적으로 투자 기간이 10년, 20년 이렇게 길어질수록 주식이 오히려 채권이나 다른 투자 수단보다 더 안정적이며 수익도 좋았습니다. 참고로 DC형 포트폴리오 구성 시에는 투자 가능 상품과 상품 위험도별 비중 제약이 있습니다. 먼저 투자 가능 상품은 기업이 선정한 퇴직연금 사업자, 외부 금융기관이죠. 이들이 제시하는 상품들에 국한되고요. 제가 속해 있는 기업은 삼성생명이 퇴직연금 사업자인데 진짜 너무 눈물나게도 이 보험사라 그런지 ETF를 고를 수가 없더라고요. 저 진짜 ETF 투자하고 싶은데 하는 수 없이 운용보수 비싼 일반 펀드로만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상품의 위험도별 비중 제약도 있는데요. 상품 유형은 크게 예금이나 채권 등 안전상품군이 있고요. 주식형 펀드 같이 손실 위험성이 있는 위험상품군이 있습니다. 안전상품군에는 운용금액의 100%까지 투자 가능하지만 위험상품군에는 총 운용금액의 70%까지만 투자 가능합니다. 이 위험상품군 비중 제약의 예외사항으로 앞에 잠깐 언급했던 TDF라는 상품이 있는데요. TDF는 타겟 데이트 펀드라고 해서 가입자의 생애 주기에 따라 운용되는 펀드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TDF 이름 옆에는 항상 2040, 2050 등 숫자가 붙어 있는데요. 이 숫자는 가입자의 은퇴연도 혹은 은퇴연도에 가장 가까운 숫자로서 이게 바로 타겟 데이트입니다. 제가 지금 20대 후반이고 한 30년 더 일한다고 치면 저는 TDF 2050에 가입해야겠죠. 타겟 데이트인 2050년까지 기간이 많이 남아있을수록 TDF는 주식형 펀드 같은 위험 상품군의 비중을 더 많이 가져가고 타겟 데이트가 가까워질수록 위험 상품군 비중은 줄이고 채권형 펀드 같이 안전 상품군의 비중을 늘립니다. 근로자가 신경 안 써도 TDF가 스스로 포트폴리오 관리를 해주는 것이죠. 퇴직연금을 원금 보장 상품에 넣어두긴 싫고 투자는 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신경 쓰는 것도 귀찮은 분들께 딱 맞겠네요. 물론 TDF로만 100% 굴리지 않고 저같이 미국 시장 인덱스 펀드와 조합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DC형 포트폴리오 내 주식 비중을 90% 이상 끌어올릴 수 있는데요. 만약에 아직 퇴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고 본인이 주식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면 지극히 개인적으로는 안정성과 수익성 모두 갖춘 베스트 조합이라 생각합니다.